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생각 어떠신가요? 당연히 함께 누려야 할 권리인 이동권 보장이 왜 시위의 이유가 되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넘어 장애인이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지도와 컨텐츠를 만들고 또 소외된 우리 이웃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일을 하시는 모아스토리의 강민기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아스토리, 네. 모아 의미가 어떤 건지 모아스토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아인데요. 저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들 각자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본인들의 이야기를 쉽게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뭐 유명인들이나 사실 잘 알려진 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참 쉬운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네.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서 공유를 한번 해보자. 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도 전번에 저희 유튜브에 네. 한 분 모셨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대표님과 비슷해요. 자기 고백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고백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시청자들이 느끼게끔 만드는 이런 일들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연관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과. 그 장애인 여행을 위한 이지트립 네.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지트립에 대한 설명도 좀 곁들여 보시죠. 그러니까 이지트립이 말 그대로 영어 단어로 이제 뭐 쉬운 여행? 여행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지트립을 기획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방송 PD로 오래 일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되게 제한된 정보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블로거나 아니면 뭐 일단 비장애인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정보가 제한적이고 네. 또 이주민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한국에 와서 살아갈 때는 그들을 위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 시대가 지금 정보의 양으로 사실은 뭐 자신의 능력도 판단이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정보의 양이 너무 적다. 네. 그걸 이제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제공해보자였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을 일단은 저희가 타겟으로 했던 거는 이제 이지트립은 여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갈 때는 뭐 짐도 꾸리고 뭐 조사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사실은 근처의 마트나 아니면 식당에만 가더라도 네. 한 2시간 정도 막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여행과 같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쉬운 여행이 되게 만들어주자. 네. 그래서 이제 이지트립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뭐 우리 근처에 여의도라고 하면 여의도에서 갈 수 있는 식당, 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또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 이런 것들을 이제 콘텐츠로 만들어서 네.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지트립이라는 서비스를 하게 된 거죠. 제가 SK 재직할 때 네네. 저희 그때 CEO께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부부들이 되게 이제 결혼식을 못하고 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결혼식을 해주자. 그래서 이제 워커힐 호텔에 초대를 해서 계획을 다 짰어요. 근데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구글에서 이제 그런 질문 오잖아요. 어디를 갔다 왔는데 이게 장애인 주차장이 있냐 뭐냐 이런 거 막 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열심히 그걸 이제 응답을 하는데,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너무나 모르고 기억을 했던 거죠. 결국 그 결혼식을 못 했거든요.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접근성도 안 좋고 네. 이분들을 모시고 왔다 다시 모시다 드리는 일들이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외국 여행을 이렇게 가다 보면 장애인들이 참 살기 편한 환경들을 만들어 놨다. 네. 이제 저희 나라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환경이 좀 개선이 됐잖아요. 주말에 저는 둘레길을 많이 가요. 근데 둘레길을 가면 베리어 프리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도 접근이 용이하는 그런 이제 그 운동에 맞추어서 이제
장애인들 배리어 프리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게 설계를 많이 좀 해놨던데, 이지트립에서 장애인들이 이제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컨텐츠 만들고 있는데, 여행지도 아까 잠깐 이야기 하셨잖아요. 특히 여행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둘레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갔던 둘레길 중에서 제일 좋았던 데가 인왕산 자락길. 인왕산 자락길. 네, 그러니까 윤동주 문학관으로부터 네네. 사직공원으로 예, 내려오는 예. 길이 좋아요. 경치도 좋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곳들을 직접 가보고 영상을 제작해서 어떻게 가면 되는지 정보를 알려주고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직공원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거나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가 이제 서촌인데, 서촌이 사실은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하러 나갔을 때도 30분 동안 한 곳을 찾을 정도로 네. 워낙에 드문 곳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서촌 지역에서 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식당들을 다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지도를 만들어서 제공하면 적어도 갈 수 있는 곳들만 제공이 되는 지도면 선택해서 갈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돈가스가 먹고 싶은데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이 중식당밖에 없어. 그럼 중식당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돈가스 집도 구해보자,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도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 지도 한 장이면 그 지역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편하게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편의시설을 이용하거나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지도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어플로 돼 있어요? 아니, 지금 어플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어플은 온라인 맵으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지도에 이제 그 위치를 찍고, 저희는 오프라인 실물로 많이 하는 게 많이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결국 여행은 현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뭔가 이렇게 촉감이 있는 그 지도를 들고 여행을 직접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실물 지도를 다 만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여행지 소개하는 영상 컨텐츠 만들 때, 직접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해서 이렇게 네.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생각에서 그런 기회가 있었나요? 되게 저희가 이게 그 장애인들을 위한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무장애 여행이라는 게 장애가 없는 여행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 어린아이들, 또 예를 들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신 분들까지 모두에게 벽이 없는 여행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항상 함께 나가서 여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경험, 또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실 벽이 허물어진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사실 서로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고, 또 특히 장애인이 꼭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함께하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주는 게 네.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기획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장애인이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동참하게 만듭니다. 네. 제가 커피지아 사회적 기업 아시죠? 네, 네. 커피지아 이제 김희수 대표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언제가 가장 보람스러웠냐 그랬더니, 거기는 자폐 아이들을 데리고 커피 로스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폐 아이를 이렇게 가르쳐서 커피 로스팅까지 해서 월급을 줬잖아요. 네. 그 월급을 가지고 이 자폐 아는 엄마한테 가서 이제 자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선물도 하나 사고. 정말 자기 자식이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인수 대표는 그 장애인의 천재성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두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대표님이나 저는 별로 없어요. 걔들은 그 천재성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감동을 했던 그 어머니의 전화, 그게 지금도 이제 아주 자기한테는 감동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장애인들한테는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지트립에서 교육도 하고 계시죠? 어떤 교육이에요? 네, 한 세 가지 교육을 하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장애인도 되게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접근성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뭔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 집중되어 있는 거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이 여행을 하려면 현장에서 시각장애인이 볼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사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여행 전문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3년 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사라고 해서 시각장애인이 여행을 할 때 현장에서 이제 현장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또 이제 가이드하는 전문가들 양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100명 정도를 양성을 했고 이제 뭐 서울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광주에서도 그 사업을 했고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조금 전문가 양성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도 있나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복지기관들에서는 조금씩 하고 네. 있는데 사실 이게 시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누가 이렇게 돈을 주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지자체랑 하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제 이걸 저희가 이제 시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수익보다는 이제 장애인의 영역에 있어서도 뭔가 시장화, 그러니까 소비자가 있다. 또 이게 매출로서 어떤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네. 것들을 저희가 계속 이제 검증하고 증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장애인 관련된 이런 이제 우리 특히 사회적 경제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끼리 만나서 협업을 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났던 분은 그러니까 장애인들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용을 안 하면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이게 미스매칭이 되는 거죠. 정보가 미스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러이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하고 올리고 기업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도 있거든요. 나중에 거기하고 한번 조인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네네. 그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되게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처음에 모아 스토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지 트립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네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모아 스토리는 이지 트립을 운영하시다가 탄생된 건가요? 그러니까 모아스토리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가 이제 아까 그 PD 시험을 오래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런던 장애인 올림픽 다큐멘터리 연출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다양한 생활들을 같이 했었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혼자서 네. 이제 그 이집트립의 전신 같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뭐 서울 지역을 다니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영상도 찍어서 이제 무료로 공유하고 이런 일들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때부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이제 뭐 이주민이라든지 네. 청소년이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과 함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집트립은 이제 모아 스토리의 무장 여행 브랜드로서 이제 아예 자리를 잡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결혼 이주 여성 관련 사업도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처음 그 세상의 시선이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거나 아니면 한국에 와서 뭔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뭐 결혼을 해서 온다거나 이런 대상으로 봤어요. 세상의 시선이. 저는 그 그 이주 여성들이 그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능력이 네. 있죠. 그래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두 나라의 문화를 다 알고 있는 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스스로의 능력을 잘 발휘하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 한국에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화를 뭐 번역하거나 동화를 뭐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동화를 직접 그린다거나 그래서 처음에는 동화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시작하다가 그러면 성우로서도 일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 콘텐츠도 같이 제작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한국의 어떤 여행지들을 알리는 그런 크리에이터로서도 활동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이제 콘텐츠들을 같이 만들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이집트립에 그러니까 장애인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의 무장의 여행지를 외국어로 이주민들이 직접 소개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이주 여성도 그렇고 지금 대학에 가면 애국에서 네. 한국으로 공부 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물론 미국이나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잘 심어주고 한국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게 만들어주면 돌아가서 정말 이분들이 친한파가 돼서 나중에
정부 고위직 올라가면 정말 대단한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대표님 하시는 일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요즘 이제 청년 이슈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야죠. 청년들에 대한 일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려운 사람은 전부 대표님한테 찾아갈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아 스토리가 모아 스토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 와서 검색하고 뭘 사가는 플랫폼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획이 있으면 그 가끔씩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고 네. 하시거나 이럴 때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물어보러. 그러면 그분들에게 사실 되게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실은 뭔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모아 스토리가 그 일을 같이 하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력이나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해왔던 일들,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그 장애를 가진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주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 청년들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자 하면 또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한참 뭐 다양성을 이제 추구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장애인과 함께해도 좋고 청소년과 함께해도 좋고 네.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과도 다양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섰잖아요. 네. 들어섰는데 최근에 이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네네. 대한 시위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대표님 사업이 정말 대한민국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자립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에다가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이제 요즘에 이동권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사실은 어느 해보다도 사실 그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거는 지금의 상황은 너무 고맙지만 이게 너무 정치 쟁점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언론들도 너도 나도 다 휠체어 체험을 하시고 네. 하시지만 이게 또 다른 이슈에 의해서 또 덮여질 가능성이 네.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누구든 사실 그 장애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그게 그러니까 몸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해줘야 된다. 그건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생각이겠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정부의 어떤 방향성과 맞아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사실은 나중에 막 복지를 해줘야 된다거나 이럴 게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도 사실 요즘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의 입장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뭐 5년, 10년을 뭐 당장 이렇게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는 하지만 좀 길게 바라보고 네. 이 관심과 이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 에코맘 코리아라는 환경 NGO 있어요. 오랫동안 쭉 일을 해왔었는데 거기서 에코 리더를 양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환경 일기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집안에서 환경 감신이 되는 거죠. 아빠 왜 양치하면서 물 안 꺼? 엄마 왜 전기 코드 안 뽑아? 뭐 이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기 전에 그게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를 어릴 때부터 인지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무장애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벽이 없게 혹시 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이해나 인식으로 인해서 극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 극복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장애인 입장에서 극복이란 말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게 네.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그 국내에만 그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릴 때부터의 교육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국내외의 장애인들이 어디나 좀 손쉽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취약계층, 약자들이 서로의 영역을 좀 넘나들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또 한꺼번에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장애인 이동권 시를 저는 보면서 단차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어요. 네네. 사실은 제가 엊그제 북촌 갔다가 이렇게 지하철 타러 가는데 단차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이게 단차가 뭐야?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하면서 아, 단차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역시 사람들은 관심을 좀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장애인 혹은 소외된 이웃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강민기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있다 생각하니 든든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단차 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에게는 아주 커다란 벽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시선이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편견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씩 더 따뜻해지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강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